요즘 다들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 보시잖아요. 극장 가는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00만. 영화 왕의 마지막 길이 얼마 전에 달성한 관객 수인데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팬데믹 이후에 극장가가 많이 침체됐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무려 2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1000만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제 극장은 끝났다고 말할 때 이 영화 한 편이 스크린의 힘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화려하고 자극적인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대체 왕의 마지막 길은 어떤 특별한 레시피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성공의 핵심 재료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이야기 그 자체의 힘입니다. 모든 위대한 흥행 신화는 언제나 탄탄한 서사에서 시작되니까요. 먼저 이 영화의 장르는 사극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바탕으로 하는 시대극으로 한국 콘텐츠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장르 중 하나죠. 이 표가 이 영화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블록버스터 흥행 공식 있잖아요. 화려한 볼거리, 빠른 액션, 자극적인 전개. 왕의 마지막 길은 그 길을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묵직한 진심과 인간미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클래식한 방법으로 승부를 봤죠. 눈을 사로잡는 것보다 마음에 남는 것을 택한 겁니다. 이 영화는 역사에 기록된 비운의 왕, 단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낸 평범한 백성, 어뭉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화가 정말 영리했던 점은 이런 비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심파로 가지 않은 거죠. 바로 그 절제된 태도 덕분에 관객들은 이야기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규종철 교수님의 분석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이 영화의 진짜 힘은 단순히 비극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왕과 가장 낮은 곳의 백성,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깊이 있는 관계성이 관객들의 마음을 제대로 관통한 거죠. 자, 두 번째 성공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카메라 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 바로 장항준 감독의 연출입니다. 솔직히 장항준 감독님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재치 있는 입담, 유쾌한 예능인의 이미지가 훨씬 강했잖아요. 천만 감독이라는 수식어와는 거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묵직한 사극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외였고 이 성공을 한 편의 영화처럼 더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현경 영화평론가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너무 무겁고 비극적으로만 흐를 수 있는 역사 이야기에 장항준 감독 특유의 따뜻함과 인간미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차가운 정치 드라마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연민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재료로 넘어가 보죠.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배우들의 완벽한 호흡, 이 힘을 빼놓을 순 없겠죠? 캐스팅 조합이 정말 절묘했어요. 유해진 배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현실감 넘치는 연기로 극의 무게중심을 꽉 잡아줬고요. 박지훈 배우는 어린 왕의 그 고독과 슬픔을 정말 섬세한 눈빛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에 유지태 배우가 등장만으로도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넣었죠. 이렇게 관록 있는 베테랑 배우들과 신선한 에너지를 가진 젊은 배우들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그야말로 폭발한 겁니다. 이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밀도 높은 감정선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극장을 2번, 3번 다시 찾는 N차 관람 열풍이 괜히 분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재료일 수도 있겠네요. 이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토록 큰 울림을 주었을까요? 이 영화의 영향력은 단순히 스크린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단종 신드롬이라는 사회 현상까지 만들어냈죠. 단종이 유배지였던 영월에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관련 도서 판매량은 무려 2,500%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개봉 초반에는 사실 조용하게 시작했는데 영화를 본 관객들의 진심 어린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야말로 역주행 신화를 쓴 겁니다. 이 도표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 역사 이야기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집단적인 감정, 즉 시대 정신과 정확하게 공명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다는 분석이죠. 홍수정 평론가님이 바로 그 시대 정신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영화 속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리더를 지키려고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겪었던 여러 사회적인 경험들을 떠올리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리더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어떤 좌절감이나 미안함 같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복잡한 감정들을 영화가 섬세하게 어루만져 준 거죠. 결국 왕의 마지막 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술과 자본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어내도 결국 시대를 관통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람을 향한 진심, 즉 인간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 걸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